네, 들어오세요. 음, 네, 들어오세요. 네, 다 들어오셨죠? 네, 들어오셨으면 어, 출석 체크, 채팅으로 학번하고 성명, 예, 학번하고 성명 써서 채팅으로 출석 체크 보내주세요. 출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2절 함수로서의 도함수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분계수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미분계수라는 그 개념을 이제 확장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의 정의역에서 어떤 수 x를 선택을 해서 그 수에 대해서 우리가 x에서의 미분계수 f'x를 계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의역에 있는 x를 선택해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f'x 이걸 계산하고 x를 f'x로 대응시켜주는 그런 규칙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그 규칙이 함수가 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f'x를 계산하면 f'x는 극한으로 정의가 됐죠. 극한으로 정의가 됐는데 그 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f'x가 없다면 x를 f'x로 대응시켜줘야 되는데 예, 그 값이 없으면 x가 건너갈 값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전체를 놓고 얘기하면 함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규칙이 함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x에 대해서 f'x가 없을 수도 있는데 f'x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그 규칙에서 x는 제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있는 것들만 이제 계산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있는 것만 가지고 그 규칙을 만들어주면 함수가 되겠죠. 이제 이 규칙에 이름을 줍니다. x를 f'x에 대응시키는 규칙. 그 규칙을 똑같이 그 규칙을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f'x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f'x라는 함수, 이제
f'x가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은 제거했죠. 그렇다면 함수가 됐죠. 네, 그 함수를 fx의 도함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x를 f'x로 대응시키는 새로운 규칙을 생각을 하자. 그 규칙을 원래 있던 f라는 함수의 도함수라고 부르자. 예,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함수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f'x라는 이 도함수의 정의역 안에는 원래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에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미분계수를 갖지 못하는 거, f'x를 갖지 못하는 거, 그걸 제거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f의 정의역이 f'의 정의역보다는 큰 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f'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에서 f'x가 존재하는 것들만 갖다 넣은 집합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끔 f'의 정의역을 물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러면 우선 주어진 함수 f의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시고 거기서 f'x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있는가? 있다면 그걸 제외시키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f'의 정의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 규칙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똑같죠. f' 하는 것에 그 계산하는 방법. 결국은 f'x라는 것이 x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지난 시간에 정의한 것처럼 극한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f'x는 똑같이 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예, 이것도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서 기억하고 있겠지만 여기 변수 그냥 x를 갖다 놓고 똑같이 계산한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으로 출석 보내주세요. 학번하고 성명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이제 f'x도 똑같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미분계수처럼 이 값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도함수 얘기할 때는 없는 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있는 것만 계산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x, fx라는 이 점에서 주어진 함수 fx 이것의 그래프 그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칠판에 낙서하지 마시고요. 예, 칠판에 이렇게 그으면 잘 거져요. 예, 그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네.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fx를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런 식을 갖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럴 때 f'x의 식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도함수라고 불렀죠? 예, 도함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방식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함수의 식이 있으니까 똑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분자는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x 플러스 h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대입하면 x 플러스 h의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h. 그렇죠? fx는 같은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x의 3승 마이너스 x 그대로 써줬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분자 계산해요. 3승부터 계산하면 이거 전개할 때 x의 3승이 있죠? 예, x의 3승은 없어지겠죠? 그럼 x의 3승만 제외하고 남는 걸 쓰면 됩니다. 그 남는 값이 3x제곱 h 플러스 3xh제곱 플러스 h의 3승. 그렇죠? 예, 여기다가 x의 3승을 더해준 것이 x 플러스 h의 3승이니까 예, 이렇게 남았어요. 뒤에 1차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x라는 값은 똑같은 걸 뺐으니까 없어지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h가 남죠.
에서 마이너스 h. 예,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전부 h가 하나씩은 곱해져 있어요. 이 네 개 항이 전부. 그렇다면 h 묶어내시고 그러면 분모에 있는 h하고 약분이 되고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것의 극한이네요. 예. 그런데 이 값에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은 이 네 개 항 중에서 h가 곱해져 있는 항들은 h가 0으로 가니까 같이 0으로 가지요. 그렇죠? 그럼 이 남는 거, 이 극한의 변수는 h니까 여긴 3x제곱하고 변수로 써놨어도 이 극한 안에서는 상수 역할밖에 못해요. 상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1도 상수 역할, 그 극한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전체의 극한은 3x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다 계산했죠?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가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진 함수였을 때 그 함수의 도함수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다. 2차 함수가 된 거예요. 그렇죠?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가 됐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연습하시고요.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2번 볼까요? fx가 루트 x다. f'x를 구하고 f'x 주어진 함수 fx의 도함수라고 불렀죠. 그 도함수의 정의역을 구해라 그랬어요. 원래 주어진 함수는 루트 x니까 정의역은 0 이상인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서 f'x가 존재하지 않는 곳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f'x의 정의역이 되겠죠. 그걸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f'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f'x라는 값을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산할까요? f'x는 정의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함수의 식을 가지고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 계산하면 루트 x 플러스 h fx는 루트 x 그렇죠?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있어요. 그것의 켤레 루트 플러스 루트 이것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원래 있던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분자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하고 루트 플러스 루트를 곱한 거니까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결과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렇죠? 그래서 이 분자를 계산한 결과는 루트 제곱해서 x 플러스 h 여기 있는 루트 제곱해서 x 그걸 빼주면 됩니다. x 마이너스 x 없어졌죠? 그럼 여기 h 남았죠? 예, 분모에 있는 h하고 약분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들어오신 분, 예, 예, 지금 들어오신 분, 예, 출석 체크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 예, 출석 체크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예, 한 사람 아직 안 보내주셨는데 예, 채팅으로 예, 출첵 보내주시면 돼요. 학번하고 성명 쓰셔서. 자, 계속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h 약분하고 나니까 이제 남는 것은 분모에 이 값만 남았죠. 그럼 이 값의 극한을 계산하면 되고, 그렇죠? 예,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이니까 h 0으로 보내주면 여기 분모에 이쪽 부분 h는 없어지죠? 루트 x 남고 여기 루트 x 남았어요. 두 개 더한 값이니까 분모는 2 루트 x로 갑니다. 분자는 상수의 극한이니까 그 상수 1이죠. 그렇죠? 해서 2 루트 x분의 1 하는 도함수를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루트 x의 도함수는 2 루트 x분의 1이다. 예, 이것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많이 나오니까. 예, 해서 이 절차 없이 그냥 이렇게 결과 갖다 쓸 수 있게 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x가 2 루트 x분의 1이니까 분모에 루트 x가 있어요. 당연히 x가 0이 돼버리면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0이 아닌 곳에서만 얘기할 수 있겠죠. f'x는. 그래서 원래 루트 x의 정의역 0 이상인 곳에서 0을 제외하면 남는 곳, 0보다 큰 곳, 구간으로 표시하면 0부터 무한대까지 여긴 열린 가로를 쓰면 이쪽에 0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 해서 0보다 큰 쪽만 남았어요. 이것이 f'x의 정의역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함수 얘기하고 계산을 해봤고요. 예, 이제 도함수의 기호를 지금 얘기한 것처럼 f'x라고 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dx분의 d라는 기호를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호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함수 y는 fx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도함수를 이런 기호로 쓸 거예요. 다 똑같은 뜻입니다. f'x라고 쓰기도 할 거고 dx분의 df 이렇게 쓰기도 할 거고 f를 fx라고 정식으로 쓰기도 할 거고 해서 dx분의 dfx 이렇게 오른쪽에 내려서 쓰기도 합니다. 또는 dx분의 d라는 의미로 대문자 d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dfx 이렇게 씁니다. 대문자 d는 마찬가지로 오해가 없다면 독립변수를 굳이 표기할 이유가 없지만 예, 독립변수를 표기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d를 dx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수가 x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x, fx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f 위에다가 다트를 표기해서 f.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이것들이 전부 도함수를 표기하는 기호예요. 어느 걸 써도 다 똑같은 뜻이니까 예, 그때에 맞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럴 때 간단하게 fx를 이 종속 변수 y를 가지고 표기를 할 때도 있어요. 이게 함수 기호죠. y는 fx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f 대신에 y라고 바꿔 써도 똑같아요. 그래서 y 프라임 dx분의 dy, dx분의 dyx, dyx 또는 dx, yx, y.x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어떤 기호를 쓰든지 같은 뜻이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예, 간단하게 독립변수를 아까 얘기했듯이 오해가 없다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y 프라임 또는 dx분의 dy, dx분의 d 내려서 y 그리고 dy 또는 dxy 또는 y 닷 예,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다 같은 기호입니다. 그래서 도함수는 예, 이 중에 한 기호를 가지고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3번 볼까요? fx가 절대값 x다.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그 도함수의 정의역을 구해라 그랬어요. 가봅니다. f'x는 정의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다. 이게 정의죠. 이제 함수의 식이 있으니까 계산합니다. fx 플러스 h는 절대값 x 플러스 h, fx는 절대값 x죠. 그렇죠? 이 극한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걸 계산할 때 역시 분자를 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이 있어요. 켤레를 곱하면 된다고 했죠? 이것의 켤레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이 값입니다. 이 켤레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 같은 거죠. 그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 분자를 계산해요.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하는 형태니까 잠깐만요. 대기실에 누가 있어서 예, 예, 수락하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켤레를 곱했어요. 그리고 이제 분자를 계산하는데
a-b, a 플러스 b 형태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죠. 그렇다면 이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이 값의 제곱 계산하면 되고,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표현하고 나니까 예, 여기 분자에 절대값의 제곱하는 형태가 생겼어요. 하지만 실수는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제곱을 하든지 그냥 제곱을 하든지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제곱하고 같아요. 마찬가지로 절대값 x 플러스 h의 제곱도 그냥 x 플러스 h의 제곱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예, 이것 제곱을 전개해서 x제곱을 빼주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x제곱 말고 남는 것만 쓰면 2xh 플러스 h제곱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여기 두 항은 전부 h가 곱해져 있으니까 앞에 h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분모에 있던 h가 이렇게 약분돼요. 그렇죠? 그럼 이 남는 값의 극한이 되는 거죠.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분자 여기 h가 있어요. 0으로 가죠. 분모에도 여기 h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0으로 가죠. 그렇다면 분자는 2x로 갈 거고 분모는 여기 절대값 x 플러스 여기에 절대값 x. 절대값 x 두 번 더했으니까 2 절대값 x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값이 계산이 됐으니까 예, 이 약분해 주면 전체 결과는 절대값 x분의 x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은 예, 사실은 절대값 x라는 것이 예, 우리 정의할 때 절대값 x는 x라는 값이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x하고 같아요. x가 0 이상이 되면 그냥 x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 x분의 x라는 것은 x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x분의 x 해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하지만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0일 땐 값은 없어요. 그렇죠? 예, 여긴 0일 때 값이 없으니까 x는 0이 아닐 때만 이걸 생각할 수 있고요. 0보다 크게 되면 절대값 x가 그냥 x니까 약분하면 x분의 x 1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x분의 x 하는 함수는 이렇게 구간을 두 개로 나누면 0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값, 0보다 클 때는 1이라는 상수값을 갖는 함수다. 그렇죠? 그런데 x분의 절대값 x라고 써도 똑같죠? 절대값 x가 이런 값을 갖게 되니까 똑같아요. 해서 x가 0보다 작으면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x가 0보다 크면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같은 거니까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같은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써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같은 건데 이렇게 쓴다. 부호 또는 절대값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복잡해지지 않는다면 그냥 분자에 쓰는 게 좋아요.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 같은 건데 이렇게 쓰겠다. 자, 그럼 결론 fx가 절대값 x다라고 하면 그 도함수는 x분의 절대값 x다라고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절대값 x의 도함수는 x분의 절대값 x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한꺼번에.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쓸 수 있지만 한꺼번에 하나의 함수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함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지요. 도함수 f'x 계산하는 식 그대로 가면 되고요. x에서의 미분계수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의역이 어디냐라고 물었다면 f'x가 계산 안 되는 곳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고개도함수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해 봤어요. 그 함수의 도함수를 f'x라고 썼고요.
f'x도 하나의 함수가 되도록 우리가 조정했죠. 하나의 함수가 되도록 f'x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f'x의 정의역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f'x도 하나의 함수가 된 겁니다. 하나의 함수가 됐으니까 그냥 하나의 함수라는 그 자격으로 그 함수의 도함수가 또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fx의 도함수를 첫 번째 도함수다라는 뜻으로 fx의 1개 도함수 이렇게 부르고요. 조금 전에는 그냥 도함수라고 불렀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1개 도함수 이렇게 얘기하나 그냥 도함수 이렇게 얘기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1개 도함수도 하나의 함수니까 이 1개 도함수 f의 1개 도함수 f'x 이것의 도함수도 있을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f'x의 도함수를 프라임을 2개 붙여가지고 기호로 쓸 거예요. 예. 예, 누가 채팅을 보내서 예, 문제가 있는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예. 자, 그래서 f'x의 도함수를 예, 프라임을 2개를 써서 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읽을 때에는 프라임 2개니까 더블 프라임 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f의 더블 프라임 x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f 프라임을 또 한 번 미분한 거니까 처음에 주어져 있던 f라는 함수로부터 도함수를 계산한 횟수를 계산을 해보면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fx의 처음 주어졌던 함수 fx의 2개 도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시 더블 프라임도 함수가 되게 더블 프라임이 계산 안 되는 곳은 또 제외시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함수가 될 거고 그러면 또 역시 이것도 하나의 함수니까 또 이 함수의 도함수를 생각할 수 있고 예, 이렇게 무한히 반복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더블 프라임의 도함수는 프라임을 또 하나 붙여요. 3개까지 붙입니다. 해서 f의 트리플 프라임 하고 읽으시면 돼요. 예, f의 트리플 프라임, 프라임 3개다 그런 뜻이고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프라임 계산하는 작업, 그걸 3번 계산한 거죠. 그래서 fx의 3개 도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역시 3개 도함수도 도함수니까 또 그 도함수가 있을 거고 그 도함수는 이제 4개 도함수라고 할 텐데 4개 도함수부터는 프라임을 계속 찍을 수는 없죠. 그래서 프라임을 쓰진 않아요. 4개 도함수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승수를 표기하듯이 괄호를 하나 넣어가지고 4라고 씁니다. 예. 그럴 때 읽을 때에는 그냥 f의 4개 도함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네 번째 도함수다 그런 뜻이에요. f'x라는 것은 f의 first derivative 첫 번째 도함수, 더블 프라임은 second derivative, 예, 트리플 프라임은 third derivative, 예, 4개 도함수는 fourth derivative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 해서 프라임은 3개까지만 붙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숫자로 괄호 안에다가 숫자를 써서 몇 표시하듯이 예, 이렇게 표기한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n개 도함수가 있겠죠? 그것을 f의 n개 도함수 이렇게 표기하고요. 프라임을 dx분의 d라는 기호를 쓰기도 했죠. 해서 f의 n개 도함수를 dxn승분의 dn승 하는 기호로 씁니다. 거기다가 그 해당하는 함수만 옆에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dxn승분의 dn승 fx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또는 fx를 y로 바꿔서 dx의 n승 분의 dn승 y 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n개 도함수는 결국은 도함수 구하는 작업을 n번 계산한 거다. 첫 번째 도함수를 계산하고 그 결과의 도함수를 또 계산하고 그 결과의 도함수를 또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볼까요? 예.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져 있다.
f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우선 f 프라임을 계산하셔야 되죠. 예, 앞에서처럼 리미트, 극한 써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미 앞에 있던 예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예제에 있으니까 그 결과만 가지고 올게요. x의 3승 마이너스 x라는 함수의 도함수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렇죠? f 프라임 x가 3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얻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이것의 도함수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의 더블 프라임 x는 정의를 쓰면 더블 프라임은 f 프라임의 프라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함수를 이제 f 프라임으로 가지고 와서 극한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더블 프라임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프라임의 프라임이니까 f 프라임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f 프라임은 여기 첫 번째로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면 f 프라임 가지고 x 자리에다가 이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x 플러스 h에서의 f 프라임의 함수값은 3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f 프라임 x는 이것 그대로 갖고 와서 3x 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이제 분자를 계산하시고요. 여기 제곱항을 먼저 계산하면 여기 x제곱이 있으니까 3은 묶어내고 그러면 여기 제곱 전개한 것에서 x제곱 빼주고 3 곱하면 돼요. 그래서 남는 것은 2xh 플러스 h제곱이 남죠. 거기다가 3 곱하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1은 없어졌죠. 똑같은 걸 빼줬으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남는 것은 2xh 플러스 h의 제곱 곱하기 3만 남았어요. 그렇죠? 예,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모두 h가 있으니까 h 묶어냈고요. 그리고 분모에 있는 h하고 약분했고요. 그럼 남는 것은 3 곱하기 2x 플러스 h에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이다. 그렇죠? h가 0으로 가니까 이 항은 0으로 가고요. 남는 것은 이렇게 남았는데 극한의 변수가 h니까 여기 x는 상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극한은 그 상수 똑같이 쓰면 됩니다. 3 곱하기 2x 계산하면 6x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 주어진 함수의 2개 도함수는 6x라는 1차 함수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자, 두 번째 얘기. 예, 이렇게 이제 도함수도 계산을 해봤고요. 그리고 고계도함수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도함수 계산하는 방법은 아직은 그 공식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극한을 사용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계도함수도 그 도함수 구하는 작업을 반복하면 되는데 역시 아직은 공식이 없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극한을 써서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계도 함수는 주어진 함수에다가 f'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고 3계도 함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3계도 함수는 주어진 함수 자리에 더블 프라임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계속 극한을 써서 계산하려고 하면 좀 길고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한 함수들에 대해서 기초 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3장 3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공식을 유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부터는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극한을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함수부터 공식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함수는 상수함수죠. 그러면 상수함수의 도함수를 공식으로 유도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상수함수의 도함수의 공식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x는 c. 여기 c라는 것은 constant라는 뜻이고요.
상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수함수가 하나 주어졌어요. C에는 어떤 수를 대입하던 고정되면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볼까요? 우선 정의를 써야 됩니다.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근데 주어진 함수 f가 상수함수예요. 그 함수 값은 모든 x에 대해서 c예요. 그러니까 fx 플러스 h도 c가 되고 fx도 c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극한의 오른쪽에 있는 이 분자는 c 마이너스 c가 돼서 0이 돼요. h분의 0, 0이죠. h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값이고 0이 아닌 수를 선택을 한 거니까. 그렇죠? h분의 0 해서 0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0이 상수로 주어졌으니까 그 상수함수의 극한,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도 그 상수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결론. 상수함수가 있으면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영함수다. 0이라는 상수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수함수가 있을 때 그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 물었을 때에는 예, 이제는 극한 계산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냥 영함수다. 예,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해볼까요? fx가 5다. 역시 5는 어떤 상수니까 상수함수죠? 그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 예, 이제 계산 안 해도 됩니다. f'x는 영함수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f'x는 0. 이렇게 쓴 것이 오른쪽에 있는 0이 함수를 뜻하는 거니까 영함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fx가 마이너스 7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역시 상수함수니까 그냥 f'x는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fx가 파이다. 역시 상수함수죠. 파이도 어떤 수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수함수니까 그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다면 f'x는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fx가 2다. 이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다면 마찬가지 f'x는 0이다. 예,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영함수다. 이게 첫 번째 얻은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거듭제곱 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거듭제곱 함수, x의 몇 승, 예, 이렇게 표현된 함수, x의 제곱, x의 3승 또는 x의 7승 이런 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전부 거듭제곱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fx는 x의 n승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이 함수의 도함수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정의를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계산하셔야 되는데 fx 플러스 h를 계산하면 x 플러스 h의 n승이 되죠. 그거 전개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 플러스 h의 n승은 이렇게 이항전개가 되죠. 시그마 k가 0부터 n까지 n 컨비네이션 k 곱하기 x의 n-k승 곱하기 h의 k승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k 자리에다가 0부터 n까지 대입을 해서 이 항들을 쭉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0일 때는 n 컨비네이션 0, x의 n승, h의 0승 1일 때는 n 컨비네이션 1, x의 n-1승, h의 1승 이렇게 되죠. 예, n일 때까지 써야 되니까 n일 때 k가 n이 되면 n 컨비네이션 n, x의 0승, h의 n승 이렇게 끝나죠. 그렇죠? 이걸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 개수로 역할을 하는 컨비네이션은 계산하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보면 왼쪽에 있는 이 수의 팩토리얼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수의 팩토리얼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거 뺀 결과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n 컨비네이션 0은 연습해 보면 0 팩토리얼 n-0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계산할 수 있겠죠. 예, 마찬가지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면 n 컨비네이션 1은 n 팩토리얼을 1 팩토리얼 n-1 팩토리얼로 나누면 돼요. 1 팩토리얼 곱하기 n-1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됐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팩토리얼 하는 것은 n 팩토리얼 하는 것은 예, 1부터 n까지 순서대로 쭉 이어서 곱한 결과예요. 그렇죠? 예, 해서 4 팩토리얼 하고 얘기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래서 결과가 24가 되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전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 부분을 팩토리얼로 바꿔서 다 계산을 해주면 x 플러스 h의 n승을 전개하면 x의 n승 플러스 n, x의 n-1승 h 플러스 2분의 n-1 x의 n-2승 h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hn승 하고 끝납니다. 예, 이렇게 전개를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f'x는 정의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주어진 함수가 x의 n승이니까 fx 플러스 h는 x 플러스 h의 n승이고 fx는 x의 n승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봤듯이 x 플러스 h의 n승은 전개를 했습니다. x의 n승 플러스 n, x의 n-1승 h 플러스 점점점 해서 n 곱하기 x 곱하기 h의 n-1승 플러스 h의 n승까지 끝나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자는 거기에서 x의 n승을 빼준 값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걸 전개할 때 첫 번째 항에 x의 n승이 있어요. 그렇다면 x의 n승은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 항부터 남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번째 항부터 남은 걸 보니까 전부 h가 하나씩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h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h로 묶어내면 첫 번째 항은 h가 한 개 곱해져 있었으니까 없죠. 묶어냈으면. 그렇죠? 두 번째 항은 두 개 곱해져 있었으니까 한 개가 여전히 남았고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중간에 여러분들 예, 인터넷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예, 끊겼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예,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 이 대기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예, 그 다음 저번 시간에는 대기실을 안 만들었었는데 예, 이게 그 체크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수업 중간에 하기가 힘들어서 예, 자꾸 수락을 해야 되니까 잠깐씩 이렇게 대기실에 누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봐야 됩니다. 예,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것은 h를 묶어내면 h가 안 남았지만 예, 뒤에 있는 것들은 어쨌든 h가 한 개씩은 남았어요. 자, 그럼 분모에 있는 h하고 이렇게 약분을 하면 없어집니다. 해서 이 남은 것의 극한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남은 것의 형태가 첫 번째 항은 이제 h가 약분됐으니까 h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두 번째 것부터는 h가 적어도 한 개씩은 곱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극한은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이 h가 곱해져 있는 이 두 번째 항부터는 전부 0으로 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을 계산해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이 항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극한의 변수는 h니까 여기 n 또는 x라고 표현된 것은 전부 상수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서 상수 역할,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예, 해서 이 극한은 결과가 n 곱하기 x의 n-1승이다. 예,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결론을 얘기해 보면 x의 n승이라는 이 거듭제곱 함수의 도함수 dx분의 dx의 n승은 결과가 뭐냐? n 곱하기 x의 n-1승이다. 예, 이제 이 두 번째 결과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의 n승 미분해라. 도함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 승수를 앞으로 내보내서 곱해주고요.
그리고 새로운 승수는 원래 있던 것에서 하나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역시 거듭제곱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fx가 x의 6승이다. 그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 예, 이제 극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 유도할 때 이미 다 계산을 했어요. 그냥 그대로 공식대로 쓰면 되겠어요. f'x는 6 나가서 곱해지고 승수는 6에서 1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는 6x의 5승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y가 x의 천승이다. 이제 이 함수 부분을 종속 변수 y로 표기를 했어요. y가 x의 천승이다. 도함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제 y로 표기했으니까 y 프라임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y 프라임은 똑같죠. 승수 1000은 앞으로 나가서 곱하면 되고 새로운 승수는 원래 있던 것에서 1을 빼주면 되고 1000에서 1 빼면 999니까 예, 도함수는 1000 곱하기 x의 999승이다. 쉽죠? 예,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독립변수를 굳이 x라고 쓸 필요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t라고 쓸 수도 있어요. 예, 시간을 표시하는 것, 예, 그럴 때는 t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y는 t의 4승이다라고 쓰고 t가 독립변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dt분의 d라는 기호를 쓸게요. 독립변수 t니까 미분하는 프라임 하는 역할은 dt분의 d라고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y가 t의 4승이면 t로 미분한 그 도함수는 dt분의 dy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t의 4승을 t로 미분할 거니까 승수 4는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 새로운 승수는 4에서 1을 빼면 3승 해서 결과는 4 곱하기 t의 3승. 쉽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독립변수를 r로 표기해 볼게요. y가 r의 3승이다.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 그 도함수는 y를 r로 미분한 거니까 d의 r분의 dy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죠? 또는 y 프라임하고 써도 돼요. 그때 프라임이 dr분의 d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dr분의 dy는 r의 3승이니까 3r의 3-1승. 결과는 3r의 제곱. 예,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 조금 전에 얻었던 결과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거듭제곱 함수 x의 n승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도함수 dx분의 d, x의 n승 이것은 nx의 n-1승이다. 예,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뒤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의 도함수 그리고 그 역함수가 되는 로그 함수의 도함수 예, 이것을 배울 텐데 그때 가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우리가 미리 쓰기 위해서 예, 왜 이렇게 되는지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결과는 지금은 거듭제곱 함수라고 해서 n을 1, 2, 3, 4, 5 이렇게 자연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냥 실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해서 n을 어떤 실수 알파라고 주면 x의 알파승 하는 모양의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x의 알파승 하는 이 함수의 도함수도 똑같이 합니다. 승수 알파를 앞으로 꺼내서 곱하고요. 새로운 승수는 알파에서 1을 빼주면 돼요. 해서 결과가 알파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이 결과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는 지수로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지수로그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또 언급을 할 겁니다. 예, 그때 가서 정확히 또 배우시면 돼요. 자, 우선 y가 x의 알파승이다 라고 해볼까요? 이것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y하고 x의 알파승이 같으니까 자연 로그, ln이라고 쓰는 로그는 자연 로그입니다. 미수가 2가 되는 로그고요.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예, 자연 로그를 취해도 똑같죠. 같은 값이었으니까
자연 로그를 똑같이 취해줘도 그 결과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lny 그냥 로그하고 읽으셔도 됩니다. 이 자연 로그는 ln 하고 읽으셔도 되고 로그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로그 y는 로그 x의 알파승이에요. 근데 로그의 성질에 이 로그 안에 있는 이 값의 승수는 로그 밖으로 나와서 곱해져도 돼요. 그래서 로그 x의 알파승은 알파가 나가서 곱해져서 알파 곱하기 로그 x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로그 y가 알파 로그 x하고 똑같아요. 같은 거니까 미분을 해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도함수도 같아야 되겠죠. 로그 y의 도함수하고 알파 로그 x의 도함수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서 배울 텐데 로그 어떤 함수의 도함수는 로그 안에 있는 값을 분모에 쓰고 그걸 미분해서 분자에 쓴 결과를 얻어요. 그래서 로그 y의 도함수는 y분의 y'이에요. 예, 이건 뒤에서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선 이 로그 y의 도함수가 y분의 y'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의 도함수는 곱해진 상수는 그냥 도함수 구할 때 그냥 곱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로그 x의 도함수 곱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뒤에서 배울 거고요. 로그 x의 도함수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예요. 예, 이것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받아들이고. 자, 그렇다면 도함수끼리 같다라고 놓은 결과는 y분의 y'이 알파 곱하기 x분의 1이다. 예, 이런 결과를 얻은 거죠. 그렇죠? 여기 y'이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y'이었으니까 양쪽에다가 y를 곱해주면 얻을 수 있죠. 그래서 y'은 여기다가 y를 곱하면 y 곱하기 알파 곱하기 x분의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y라는 것은 x의 알파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x분의 알파 곱하기 1은 곱 하나만 하죠. y인데 y 대신에 x의 알파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모든 알파에 대해서 지수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렇죠? 여기 x는 x의 1승이에요. 그러니까 x의 1승분의 x의 알파승을 계산하면 이 승수를 알파에서 1을 빼준 것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x분의 x의 알파승은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알파를 곱한 거니까 결과는 알파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다. 예, 이렇게 같은 결과를 얻었죠. 자, 그러면 알파가 이렇게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그냥 실수가 되더라도 똑같은 결과로 얘기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결과를 볼게요. x의 알파승의 도함수도 알파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 이런 방법으로 구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 fx가 x제곱분의 1이다.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x제곱분의 1 하는 것은 예, x의 제곱분의 1, x의 마이너스 2승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x의 마이너스 2승 하는 것을 도함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 이 마이너스 2가 알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도함수는 승수 마이너스 2를 앞에 나가서 곱해주고 새로운 승수는 원래 있던 것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1을 뺀 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예, 그 도함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x의 마이너스 3승은 x의 3승분의 1이죠. 예, 해서 거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니까 몇 승분의 얼마 이렇게 표기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2다. 이렇게 표기해도 돼요.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예.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예, 이번에는 y가 제제곱근 x제곱이다. 이것을 미분해라 그랬어요. 미분해라, 도함수를 구해라. 같은 얘기입니다. 미분해라, 도함수를 구해라. 예, 같은 얘기고요. 자, 그런데 세제곱근 x의 제곱하는 것은 x의 몇 승이다 라고 표기를 한다면 3분의
2승이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값이죠. 예, 그래서 세제곱근 x제곱은 x의 3분의 2승입니다. 자, 그럼 여기 3분의 1을 알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y'은 그 도함수 3분의 2 나가서 곱해지고 곱하기 x의 새로운 승수는 3분의 2에서 1을 빼면 돼요. 그런데 3분의 2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죠?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 이렇게 써도 되지만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을 x의 3분의 1승 분의 1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역시 3분의 1승 하는 것도 세제곱근 x다. 이렇게 고쳐 써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고쳐 썼다면 3분의 2에다가 세제곱근 x분의 1 하는 걸 곱한 거니까 결과는 3 곱하기 세제곱근 x분의 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x의 몇 승 하는 모양은 다 도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식이고요. 이제 3번. 곡선 y는 x 루트 x 이 곡선 위에 점 1,1이라는 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점에서 접선과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접선 이건 앞에서 배웠고요. 법선 노멀 라인이라고 부르는 법선은 접선하고 수직이 되는 그런 직선을 법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접선하고 법선 사이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울기를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을 아니까 그 기울기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가 법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y가 x 곱하기 루트 x다라고 했는데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이죠. 그렇다면 x의 1승과 2분의 1승을 곱했으니까 지수법칙 1하고 2분의 1 더하면 2분의 3이니까 결과는 x의 2분의 3승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는 그 도함수,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계산해 줄 수 있다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럼 y'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죠. 공식으로. x의 2분의 3승을 미분하면 2분의 3 곱하기 x의 2분의 3 마이너스 1승. 그렇죠. 2분의 3에서 1을 빼면 2분의 1이니까 결과는 2분의 3 곱하기 x의 2분의 1승. 2분의 1승을 루트라고 다시 고치면 2분의 3 루트 x.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지나가는 점이 좌표가 1,1이에요. x좌표에서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y'1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y' 여기 있어요. x자리에 1 대입하면 2분의 3 곱하기 루트 1이에요. 루트 1은 1이니까 결과는 2분의 3이에요. 그렇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3이다.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법선의 기울기는 2분의 3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수는 마이너스 3분의 2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접선도 법선도 기울기를 둘 다 아니까 이제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연습한 것 그대로 다시 한번 연습해 봅니다. 접선 방정식부터. 접선은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그렇죠? x좌표, y좌표 둘 다 1이니까 대입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전개하면 y는 2분의 3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건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쉽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얻었어요. 법선의 방정식도 똑같이 합니다.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하고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 되는 수 마이너스 3분의 1을 찾았죠?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다 됐죠? 예, 정리하면 y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3분의 2인데 이렇게 넘어가서 플러스 1 해야 되니까 3분의 2하고 1 더해주면 3분의 5 그렇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5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출첵은 다 주셨죠? 예, 어, 지금 참가자가 63명이 되어 있네요. 예, 저까지 63명 전체가 다 들어온 거죠, 이제. 예, 그리고 채팅은 다 준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제가 채팅창을 다 안 세봤으니까 다 준 것 같은데 혹시 출첵 아직 안 준 사람이 있으면 수업 끝나기 전에 출첵 주셔야 체크가 됩니다. 지금 주세요. 자,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x의 알파 승하는 모양의 도함수는 다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초함수의 도함수를 더 계산을 할 텐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x의 알파승 가장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는 도함수를 계산을 했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서 만든 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그 법칙부터 먼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수배의 법칙. 어떤 함수의 상수가 곱해져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의 도함수는 옆에 있는 함수의 도함수에다가 이 상수는 도함수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어요. 우리 극한 배울 때 이런 성질이 있었죠. 동차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함수도 동차적인 성질이 있다. 그래서 곱해진 상수는 그냥 나가서 곱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덧셈은 역시 각각의 도함수를 더해주면 되고 뺄셈은 각각의 도함수를 빼주면 돼요. 덧셈적인 성질이 있죠. 극한에도 있었던 것처럼 이 도함수를 구하는 작업도 덧셈적인 성질이 있고 동차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적이고 동차적이면 우리가 선형적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작업도 선형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것은 그냥 극한, 정의를 사용해서 도함수의 정의를 사용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 함수의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이 함수의 x에서의 함수값. 그렇죠? 근데 주어진 함수가 여기 상수 c를 곱하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함수에다가. 그렇죠? 그 결과라는 것은 그냥 그 함수의 함수값에다가 그 수를 곱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분자를 계산할 때 곱해진 상수를 묶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곱해진 상수는 극한의 성질, 극한도 동차적이었으니까 극한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극한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결국 이 값이 남는데 이게 f'의 정의죠. 그렇죠? 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작업도 곱해진 상수는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동차적인 성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덧셈도 마찬가지, 뺄셈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두 함수를 더했다라는 것은 각각의 함수값을 더하는 게 규칙이에요. 그렇다면 그 규칙을 가지고 똑같이 극한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것은 주어진 함수가 f와 g라는 함수를 더한 거니까 x 플러스 h에서의 f의 함수값과 g에서의 함수값을 더해준 것이 이 함수의 함수값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써주면 나머지 분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f로 되어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하시고 g라고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계산해서 결과를 합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f에 대한 것만 극한을 계산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g에 대한 것만 계산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이 모양은 f', 이 모양은 g'. 그렇죠? 그래서 덧셈을 미분해라 그러면 각각 미분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덧셈적인 성질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질을 써서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4번. 3x 4승, 3x의 4승의 도함수를 구해라. 여기 상수 3이 곱해져 있죠. 그냥 곱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x의 4승의 도함수를 계산해서 3에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x의 4승은 조금 전에 공식을 끌어냈습니다. 4는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 4에서 1 뺀 것이 새로운 승수다. 4에서 1을 빼면 3이니까 x의 4승의 도함수는 4x의 3승. 그렇다면 거기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 결과에 3을 곱하면 12x의 3승.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마이너스 x의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역시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를 곱한 거죠. 그렇다면 곱해진 상수는 그냥 나가서 곱해지면 되고요. x의 도함수를 계산해서 곱하면 되는데 x는 x의 1승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1은 앞에 나가서 곱해지고 승수는 1에서 1을 빼면 되니까 0승. 그런데 0승하는 것은 1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1 곱하기 1이니까 결과는 1이죠. 예, 해서 마이너스 1과 1을 곱한 거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1이다. 쉽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종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고 다음 얘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x의 8승 플러스 12x의 5승 마이너스 4x의 4승 플러스 10x의 3승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것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덧셈은 덧셈으로, 뺄셈은 뺄셈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 볼까요? x의 8승 미분하고 상수 12는 그냥 곱하고, 그렇죠? x의 5승 미분에 곱하고 상수 마이너스 4 그대로 곱해주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연결한 거니까 x의 4승 도함수 계산해서 곱해주고 상수 10은 그대로 곱하고 x의 3승은 미분해서 곱하고 상수 마이너스 6은 그대로 곱하고 x는 미분에 곱하고 상수 5 미분해서 더해주고 그렇죠? 예, 이제 계산해요. x의 몇 승 하는 것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승수는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 새로운 승수는 원래 있던 거에서 1 빼면 되고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할까요? x의 8승을 미분하면 8x의 7승 그렇죠? 상수 12는 그냥 곱한 거고 x의 5승을 미분하는 것은 5x의 4승 마이너스 4는 그냥 곱한 거고 x의 4승 미분하면 4x의 3승 플러스 10은 그냥 곱한 거고 x의 3승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은 그냥 곱한 거고 x를 미분한 것은 x가 x의 1승이니까 1이었고 그렇죠? 상수함수 5는 미분하면 영함수고 다 됐죠? 예, 이제 이 결과를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8x의 7승 이렇게 곱하면 60x의 4승 이렇게 곱한 것은 마이너스 16 x의 3승 이렇게 곱하면 30 x의 제곱 이렇게 곱한 것은 마이너스 6 이건 0이니까 쓸 거 없죠. 아주 쉽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한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 보세요. 곡선 y는 x의 4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4. 이 곡선 위에서 접선이 수평이 되는 점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수평이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0이다. x축하고 평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기울기라는 것은 y'이 제공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y'이 0 되는 곳을 찾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dx분의 dy가 0인 곳을 찾으면 되는데 y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것의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찾으면 되고 이 도함수는 조금 전에 연습을 다 했습니다. x의 4승 미분하면 4x의 3승 마이너스 6x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6 곱하고 x제곱 미분한 게 2x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2x 4는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0 없어졌죠? 해서 결과는 그 도함수는 4x의 3승 마이너스 12x예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이게 0 된 곳 찾아야 되니까 4x로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면 앞에는 x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3 남았어요. 이게 0 되는 곳을 찾을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할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3, 3은 루트 3을 제곱한 거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모양.
그렇죠? 이걸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다 됐죠? 예, 이제 0 되는 곳은 첫 번째 x가 0 되는 곳 0이고요. x 마이너스 루트 3이 0 되는 곳은 루트 3이고요. x 플러스 루트 3이 0 되는 곳은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죠. 그렇죠? 그래서 x가 0일 때, 루트 3일 때,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그 도함수,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그 값이 0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x좌표, 주어진 점의 x좌표를 3개를 찾았어요. 여기서 요구하는 게 그 점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예, 우리 x좌표만 있으면 y좌표도 계산이 되지만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y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y값이 여기 있으니까 x에다가 이 값들을 대입하면 돼요. x에 0 대입하면 그때 y값은 4. 그렇죠? 그렇다면 주어진 점의 좌표는 0,4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은 여기가 다 4승 제곱 짝수승이니까 같은 값이 나오겠죠. y값이. 하나만 계산하면 똑같죠. 루트 3을 대입해 보면 제곱하면 3이 될 거고 4승하면 그걸 또 제곱한 거니까 9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y는 9 마이너스 18 플러스 4 해서 마이너스 9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둘 다 y는 마이너스 5. 그렇죠? 그렇다면 루트 3일 때 점은 좌표가 루트 3, 마이너스 5고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점은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5가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점의 좌표까지 구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예, 3장 4절. 예, 곱과 나눗셈 법칙. 조금 전에 상수배의 법칙을 봤죠? 그리고 덧셈의 법칙을 봤어요. 그렇죠? 예, 뺄셈은 덧셈의 일종이고요. 이제 곱과 나눗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다른 기초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곱법칙하고 나눗셈 법칙을 그 공식을 먼저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자, 두 함수의 곱이 있을 때 그 곱해 놓은 것에 도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 규칙을 라이프니츠의 룰이다라고 부릅니다. 예, 곱셈 법칙 또는 라이프니츠의 법칙. 예, 이렇게 불러요. 라이프니츠의 법칙. 예, 그런데 라이프니츠의 법칙이라는 것은 두 함수의 곱을 미분하라고 하면 교대로 미분해서 더해준다라는 규칙이에요. 하나를 미분할 때 다른 하나는 그냥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바꿔서 하고 더해주시면 돼요. 즉 f를 미분할 때는 gx는 그냥 곱하시고 반대로 gx를 미분할 때는 f는 그냥 곱해요. 그 두 개 항을 더해주시면 돼요. 이것을 교대로 미분해서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두 함수의 곱을 미분할 때는 교대로 미분해서 더한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눗셈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분의 분자라고 표현된 이런 함수를 미분해라라고 하면 규칙만 얘기할게요. 분모의 제곱, 분해,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밑에 건 그냥 곱하고 부호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위에 건 그냥 곱하고 밑에 걸 미분해서 곱한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곱셈 법칙, 나눗셈 법칙 둘 다 기억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왜 그렇게 되는가는 이 정의를 써서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예, 여기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곱셈 법칙은 거의 비슷하니까 나눗셈에 대한 것만 한번 따라가 볼게요. gx분의 fx를 미분해라라고 하면 이 도함수의 정의를 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주어진 함수의 x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주어진 함수의
x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여기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분자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런 모양은 뭐 특별한 트릭은 없어요. 그냥 통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분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돼요. 그 공통 요소가 없으니까 그냥 2개 곱하면 통분이 된 겁니다. 해서 2개 곱한 거 gx 곱하기 gx 플러스 h 이렇게 통분하면 분자는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게 되죠. 전체 분모에 h가 있으니까 이 전체의 분모는 이렇게 통분한 2개하고 h를 곱한 것이 분모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자를 계산할 텐데 이 분자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여기 fx 플러스 h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인가의 도함수 모양으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fx 모양이 필요한데 그렇죠? 여기 gx가 곱해져 있으니까 gx를 묶어내기 위해서 여기도 gx를 곱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 항이 하나 필요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항을 하나 없던 걸 만들어 줬으니까 거기다가 다시 플러스 똑같은 걸 더해줘야 원래 것하고 바뀌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분자를 없던 마이너스 fx gx 하나 써주고 거기다가 원래 것하고 똑같게 다시 플러스 fx gx 이렇게 써서 조작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조작을 하면 여기 분모에 h 남기고 이 값은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쉽게 계산되니까 그대로 앞으로 이렇게 묶어내주고요. 그럼 여기는 h만 남겼고요. 그리고 조작을 했고요. 해서 이 뒤에 것을 그대로 정리해주면 돼요. 이제 이 조작한 이 뒤에 부분을 여기 앞에 거 정리합니다. gx로 묶어내고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이 뒤에 것도 gx 플러스 h와 gx가 있으니까 g 프라임 모양으로 바꾸려면 gx 플러스 h에서 gx를 빼야 g 프라임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fx까지 묶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fx를 묶어내면 이 값, 여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서 마이너스 이 값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예, 여기는 플러스가 됐으니까 fx, 마이너스 fx를 묶어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예, 곱해준 것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극한을 계산한 거예요. 이 값은 그대로 묶어놨으니까 그대로 놨고요. 여기 이 뒤에 곱해진 이 항은 앞에 있는 걸 정리하면 gx는 묶어내고 h분의 이 값이죠. 그렇죠? 뒤에 있는 이 항은 역시 여기 마이너스 fx 묶어냈고요. 그러면 분모 h분의 이 값이죠. 그렇죠? 예, 그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정리해 주니까 이제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취해주면 이 부분의 극한이 뭔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바로 f'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의 극한은 뭔가요? 함수가 g로만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은 이게 바로 g'x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앞에 묶어낸 부분은 h가 0으로 가니까 여기도 gx, 여기도 gx. 그럼 gx 2개 곱한 거니까 gx의 제곱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게 분모에 있는 거고요. 다 됐죠? 그래서 결론은 gx의 제곱분의 여기 gx 곱하기 이 부분 f'x 마이너스 여기는 fx 곱하기 이 부분 g'x 됐죠? 네, 이렇게 공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예. ft가 변수를 t로 썼네요. 루트 t 곱하기 a 플러스 bt다. a하고 b는 상수입니다. 여기 t를 변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럴 때 이 함수를 미분해라 그랬어요. 독립변수를 t라고 썼으니까 도함수는 dt분의 t 하고 쓰면 되고요. 이 함수를 미분할 거니까 dt분의 t 루트 t 곱하기 a 플러스 bt 됐죠? 자, 그럼 루트 t하고 a 플러스 bt하고 두 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곱법칙을 쓰면 되고요. 라이프니츠의 룰이라는 것은 교대로 미분해서 더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루트 t 그냥 곱해주고 뒤에 있는 a 플러스 bt는 미분해서 곱하고 반대로 a 플러스 bt는 그냥 곱해주고 여기 루트 t는 미분해서 곱하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루트 t는 아까 루트 x 미분해 봤었죠?
루트 x 미분한 게 2루트 x분의 1이었죠? 변수만 t로 바꾼 거죠? 그렇다면 루트 t를 미분한 것은 2루트 t분의 1이죠. 그렇죠? 그대로 공식 쓰면 되고요. 예, a 플러스 bt라는 건 a인 상수니까 미분하면 영함수, bt, t를 t로 미분한 건 1이죠. x를 x로 미분한 게 1이었으니까 변수를 t로 쓴 것뿐이지 똑같죠. 그렇죠? 그렇다면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할 거니까 bt를 미분한 것은 b가 되죠. 그렇죠?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 앞에 있는 항은 루트 t는 그냥 곱했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b였고, 그렇죠?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bt는 그냥 곱한 거고 루트 t 미분하니까 2루트 t분의 1이었고 다 됐죠? 예, 해서 결과를 얻었는데 여기 분모가 있으니까 2루트 t분의 하고 통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항은 분모가 없었으니까 2루트 t를 곱해줘야 돼요. b 루트 t와 2루트 t를 곱하면 2b, 루트 t 두 번 곱하면 t가 되죠. 그래서 2b t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항은 분자가 이거죠. a 플러스 bt. 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2bt가 있고 여기 bt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한 것은 3bt. 거기에 a가 더해진 게 분자였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정리하면 2루트 t분의 a 플러스 3bt다. 쉽지요?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까요? 예, hx가 x 곱하기 gx다. gx의 식은 안 줬네요. 그렇죠? hx라는 함수는 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를 두 개 곱한 건데 gx는 어떤 식인지는 식은 안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g라는 함수는 g3은 5고 3에서의 함수값이 5다. 이렇게 힌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g'3은 2다. 그러니까 g라는 함수는 3에서 미분 가능한 거죠. 그리고 3에서 미분계수가 2다라고 힌트를 준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h'3을 구해라 그랬어요. hx라는 함수의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h'x를 계산해서 그게 x에서의 미분계수니까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h'x를 계산하고 거기다가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이게 바로 h'3이다. 예, 여기 이렇게 버티컬 라인 긋고 아래쪽에다가 x는 3 이렇게 쓴 이 기호는 h'x를 계산해서 그 결과에 x에다가 3을 대입하겠다. 그런 기호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h'3은 hx를 먼저 미분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hx는 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를 두 개 곱한 거예요. 곱해서 만든 함수니까 조금 전에 그 법칙, 곱법칙, 라이프니츠의 룰을 쓰면 됩니다. 교대로 미분해서 더한다. 그렇죠? x는 그냥 곱하고 gx는 미분해 곱하고 반대로 gx는 그냥 곱하고 x는 미분해 곱하고 그렇죠? 그런데 x를 미분하면 1이라는 상수함수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gx를 미분한 것은 다른 기호로 g'x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함수의 식이 없으니까 결과가 뭔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hx를 미분하면 그 도함수는 이제 x 곱하기 g'x 플러스 gx 곱하기 1이다. 1은 곱하나 마나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gx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h'x가 이런 식을 갖는 거니까 이제 h'3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x 자리에다가 이제 3을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예, 해서 h'3은 여기다가 3 대입하면 3 곱하기 여기다 3 대입하면 g'3 플러스 여기에 3 대입하면 g3 다 됐죠. 예, 그리고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g3 하는 이 값은 5라고 힌트를 줬고요. g'3은 2라고 힌트를 줬어요. 전체의 값은 3 곱하기 2 플러스 5다. 그렇죠? 3 곱하기 2가 6이니까 5 더하면 11이 되죠. 예, 해서 3에서의 미분계수는 11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3번 보세요. 예, y가 x의 3승 플러스 6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다. 그럴 때 y 프라임,
y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됐고요. 예, 나눗셈 법칙을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 따라가 봅니다. y'은 분모의 제곱분에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밑에 건 그냥 곱하고 부호 마이너스, 그리고 반대로 위에 건 그냥 곱하고 밑에 거 미분해서 곱한다. 됐죠? 예, 이제 계산해 주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2x 플러스 1. 그렇죠? 그리고 x의 3승 플러스 6을 미분하면 3x의 제곱. 예, 이렇게 계산이 되지요. 이제 전개하면 되네요. 이렇게 두 개랑 곱한 거, 예, 전개하면 이렇게 곱해서 2x의 4승, 이렇게 곱해서 12x, 이렇게 곱하면 x의 3승,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6. 그렇죠? 예, 이 항을 전개하면 이렇게 곱해서 3x의 4승, 그렇죠? 이렇게 곱해서 3x의 3승,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그걸 빼주면 되죠. 그렇죠? 다 됐죠? 예, 해서 이 분자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4승 정리하면 2x의 4승에서 3x의 4승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x의 4승. 그렇죠? 그 다음 3차 항은 x의 3승, 여기에 3x의 3승을 빼준 거니까 마이너스 2x의 3승. 그렇죠? 그리고 제곱항 마이너스 6x 제곱을 뺄 거니까 플러스 6x 제곱. 그리고 1차 항 여기 12x에서 플러스 12x. 그리고 상수항 여기 플러스 6. 다 정리됐죠? 예, 해서 y'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예, 곱셈 법칙, 나눗셈 법칙까지는 다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 다시 다른 기초함수, x의 몇 승 이렇게 주어진 거 말고 다른 기초함수, 삼각함수, 그리고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뒤에 가면은 이제 쌍곡선 함수, 역쌍곡선 함수, 그리고 역삼각함수,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의 도함수도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음소거된 거 해제하시고, 예, 그리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출석 체크 안 보내주신 분 있으면 예, 지금 빨리 보내주시고요. 예, 마무리할 겁니다. 다 보냈죠? 예, 지금 보내시는 분 있네요. 예, 보내세요. 안 보내신 분 있으면 예, 출첵 보내시고요. 자, 그럼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수업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